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성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멀리 또 공릉 여기까지 오셨네요. 공릉도 명당이죠. 대한민국의 명당이 우리 무학대사께서는 저기 무학산 밑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여기까지도 그렇고 수도권 전체가 대한민국 가장 명당이네요. 네, 내가 완도가 고향입니다. 완도에 지금 2,000평 정도 밭이 산 밑에 있는 밭이 있는데 누구 경쟁할 사람이 없으세요? 나무 자라가지고 집어는 전으로 돼 있는데 나무 자라갖고 있어요. 누가 경쟁할 사람도 없고요. 그 땅이 만약에 여기만 있다 해도 내 팔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명당을 믿습니까? 또 덜어는 믿을 수도 있고 그러죠. 자기 가치 기준이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행운을 믿습니까? 행운은 간혹 우리 곁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예. 다만 우리가 놓치기도 하고 준비가 안 돼서 못 잡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혹시 돌발 퀴즈를 내서 여러분들이 맞히면은 여러분들께 행운을 돌리려고요. 행운권을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당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곳은 용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사거 진천, 생거 용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살아서는 진천이었답니다. 죽어서는 용인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인이가 뭐 명당자리 많다고 묘자리 용인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생거 용인, 사거 용인이 됐어요. 반도 때 그래서 수백 조가 지금 쏟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가 붐 뜨고 있는데 아마 수도권 전체가 명당 자리겠죠. 그 중에서 가장 명당 자리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곳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겠구나 하는 곳이 한 곳에 있습니다. 용인 특례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습니다. 보라동에 혹시 누가 살고 있을까요? 잘 모르죠.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동 바로 앞에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 민속촌이 있습니다. 그 민속촌은 정말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고등학교까지 안 가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두 번 다 가봤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살아서 그랬고 또 연회원권을 끌어가고 손자들 데리고 날마다 가가지고 아주 그거 골목골목 다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명당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니까 명당이라 했는데 그 앞에가 묘한 명당이 하나 있습니다. 로또 명당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2010년도에 용인에 왔습니다. 9번 1등 됐다고 나왔는데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랬는데 전년도 9월달에 제가 강의하러 가면서 행운권을 좀 가져갈까 하고 가봤더니 24번 1등이 나왔다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11월달에 갔더니 25번 나왔어요. 2월달에 강의하러 가려고 또 갔더니 26번 나왔어요. 26번 나왔는데 어저께 제가 운동하고 오면서 줄이 서 있어 차가 이만큼 여기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들리려고요. 그래서 26번 했다는데 27번째 행운의 주인공이 혹시 여기서 나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2등은 100번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소통하면서 뭐 퀴즈 맞히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또 저기 회원님들 많이 계시고 우리 회원님들은 혹시 또 강의할 때 들어서 퀴즈를 알고 있을 분도 계세요. 거기서 답이 나오면 못 드립니다. 다만 혹시 답이 나오면 그분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수강생한테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웃이 좋단 말 아니겠습니까? 네. 다름 아니고요. 2019년도에 우리 지구에는 큰 우한이 하나 찾아왔었습니다. 그 우한 여러분 아시죠? 중국 후베이성에서 온 코로나19.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에 상륙했습니다. 엊그저께 5월 1일 날 간심 단계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4년 반 지나니까 우리 곁을 떠나려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떠나려 하느냐 그랬더니 너무 만물의 영장들이 영리해서 변신을 해도 다 이게 잡아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신이 하나 무서웠고 또 하나는 가면이 무서워서 저는 이제 지구를 떠나겠습니다 합니다.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을 가장 무서워할까요가 이제 돌발 퀴즈입니다.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 찾겠습니다.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을 가장 무서워할까요? 고무신. 또
하얀 자만 붙으면 봄이 나오는데 집신, 이순신 이야기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시는 여러분 다 경험했습니다. 와, 저기 선생님 마치네. 우와. 첫 번째 주인공 이 선물을 백신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우리한테 길을 못 씁니다. 가면도 무섭다는데 가면은 또 어떤 가면이 무서워요? 네. 마스크. 와, 마스크. 야, 지금 참 소리를 크게 해서 안 주셔서 마스크 가면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은 아닌데 드려야 되겠습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는데 안 드릴 수가 없네. 예. 이 가면은요 조금 우스갯소리가 들어갑니다. 예. 세월 가면이랍니다. 세월 가면. 네. 세월이 이 4년 반 흐르니까 우리한테 좀 떨어져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본전도 우리도 좀 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서 얻은 교훈이 뭡니까? 생활방역 아닙니까? 생활방역. 예. 제가 자랑을 하나 할게요. 2020년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코로나도 안 걸렸습니다. 좀 기적적으로 지금 한 3,700만 명 밖에가 있는데 한 3,700만 명이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죠. 그런데 왜 그럴까 했더니 생활방역을 철저히 했거든요. 특히 2020년 1월경에는 우리 KPO 명강사협회에서 강사 활동하면서 저도 한 5년 돼가지고 조금 잘 나가려할 때예요. 아, 이곳에 강의 요청이 오면은 이거 코로나 걸리면 빵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생활방역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또 코로나 때문에 강의도 불러지도 않대요, 보니까. 그랬는데 일단은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가네? 2년이 지나가네?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10년 동안 감기, 코로나 안 걸려볼래, 전염병 안 걸려보려고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4년 반이 됐으니까 이제 5년 반 남았네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유, 나는 걸려버려서 틀렸네요. 아무 노 프로브입니다. 걸린 분 어저께 걸렸으면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도 네, 생활방역 지키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우리 가정이다시피 애지간 삶을 사는데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아마 삶을 하는데 아마 50% 이상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거 있더라고요. 사람이 우리 몸이 약하고 그러면은 스쳐가는 바람만 불어도 감기 같은 거 찾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활 방역을 하면서 면역력을 키우는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7-3-3-0 운동을 전개하더라고요. 7, 일주일에 3, 3회 이상 30,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최고로 권장하는 것이 걷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화, 목, 토 항상 테니스장에 가는 2시간 테니스를 하면은요, 여기다 만보기 차고 하면 만보 이상 걸어져 버려요. 15,000보까지 나와요. 한 번도 안 쉬고 하면.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루에 정말 만보 이상 열심히 걷기 운동하면 틀림없이 면역력도 증강되고, 또 여러분들이 생활 방역만 잘 한다면 앞으로 건강하게 10년, 20년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LH에 대한 키워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서두에서요 상품도 드리면서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제목은요 5월 31일에 맞아 10강자인데요. 아까 3시 한 15분에 시작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4시까지 마치도록 4시에서 5분 사이에 50분 준비해 왔는데 좀 빨리 한번 돌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제목은 LH간 삶을 위한 좌우명입니다. 이 과정이 또 LH 같이 보면 과정이라서요. 이런 좌우명, 이런 주제를 가져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L 가공 제가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갖고 왔습니다만은 L 에이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퇴직후에 겪었던 변화와 이기 때 내가 힘들었던 때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행운을 메일 하나 받아가지고 그 메일 덕분에 내가 제2 강사의 꿈 꿨어요.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서서 1분도 말 못해 얼굴 빨개져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강사의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LN이가 100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서 또 LN이 같이 가군요. 과정 좀 이따 나올 겁니다만 그 과정을 제가 한번 기획을 해서 아까 우리 명예회장님하고 해서 기획해가지고 서울시 지부 연구공단 거기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졌던 좌우명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강사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 좌우명을 실천해가고 살아가면은 행복한 100세 시대 엘레징한 삶이 될 것 같다.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 설계도 한번 해보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간다면은 조금 또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모두가 정말 미래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L 가공이라는 신조어를 제가 하나 써왔습니다. 이 용어가 무슨 용어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선물이 아직도 3개나 남았습니다. 또 특별하게 여기도 하나 선물 더 있습니다. 이 특별 보너스 하나 아까 나가버렸으니까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정답 아닌 정답 맞췄네요. L 가공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와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안 써 있으니까 손 들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선물 있습니다. 여기요. 예. 엘레이징 같이 공유 가자. L 가공 그러네. 와 이렇게 눈치가 빨라야 돼. 근데 아까 실패했는데 이걸 성공했습니다. 예. L 레진 같이 공유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이제 옛날에 기억하면서 이 말을 제가 이제 정말 장명했어요. 저작권이 나한테 있습니다. 서울시 연극관리공단에다 제안할 때 L 레진 같이 공유 과정을 합시다. 해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오늘은 이렇게 기수가 없는데 여덟 번째 기수예요. 그래서 이따 이제 나가면서 이야기할 건데 7번째까지 작년에 했거든요. 그렇다 그 말 좀 드리고요. 여러분 지금 그동안에 참 잘 살아오셨죠? 잘 살고 계시죠? 예. 여러분 금방 대답 크게 하신 분은 L 빙을 잘 하시네요. 그런데 지금도 좀 여기 와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주 정말 엘레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증합니다. 이런 가정도 와서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준비도 하고 또 나머지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엘레징한 삶을 살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인생이 무한하진 않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좀 하늘나라로 갈 건데 갈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계신다면은 아마 그분은 이제 엘 다이닝까지 우리 협회의 회장인 박병희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엘 다잉이 대가예요. 공부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엘 다잉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박병희 회장님한테 개인적으로라든가 전화번호 와서 연락 주십시오. 어떤 자료든지 다 공유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도 그 약속을 받았어요. 혹시 그분하고 연락이 안 되면 나한테 연락해 주면 제가 엘 다잉 관련 자료, 여러분들 관심 있는 자료들 제가 건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엘 에이징이란 표현을 전부 다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잘 나이 들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엘빙도 하고 있고 결국 우리가 나이 들어서 갈 미래 준비도 사실 자기 갈 준비도 해야 되니까 엘 다니는 게 편하면서 엘 에이징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변화가 이가 있었다 했는데요. 퇴직 후에 있었어요. 아까 좀 소개하면서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제가 공직을 33년 했습니다. 최 말단에서 1급까지 갔어요. 운도 좋았고 열심히 또 했기도 했고요. 근데 1급까지 가면은 1급 가면은 정년을 못 채워요. 1급 올라가가지고 뭐 정년 채운다고 앉아있으면 난리 나죠. 후배들이 자기 안 느껴진다고. 1년 2년 가면은 못 견뎌요. 그런데 나는 조금 운 좋게 3년을 했어요. 3년을 하고 나니까 후배들이 똥차 나가라고 난리예요. 그럼 장창 가든지 장창한 자리를 누가 줍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예퇴직을 빨리 했어요. 3년. 그때 하고 나서 내가 전문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 선거 정당대회에서 그걸 가지고 광주대학교 초빙교수로 가서 활동을 한 3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딱 2013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6년 동안 아주 줄기차게 살아와서 나도 좀 뭐 쉬어볼까 하고 친구들하고 등산도 가고 테니스 좋아하니까 날마다 테니스 치러 가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동창들 모임 다 쫓아가지고 향후에 다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서울 용산 용인가 있으니까요. 용산으로 종로로 막 쫓아다녔어요.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무료에 있더라고요. 그때 범입니다. 하필 또 그때는 이해라는 가수가요.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막 유행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가 2015년 때 아주 공전에 이틀 쳤습니다. 2년 동안 이해라는 가수가 아주 대 가수가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이해라는 가수 100세 인생 노래를 들어보니까 진짜 와 이거 난 지금 뭐하고 있지? 36년보다 앞으로 40년이 더 남았는데 그때
가슴이 통통 뛰면서 답답해지더라고요. 이왕 이해랑 가수 백세 인생 노래 나서 한번 부르고 갈까요? 와, 내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이해랑 가수 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랑 가수 좀 부를까요? 네. 오십시오. 여기 왔습니다.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나를 내리려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네, 70세까지입니다. 55초입니다. 사실 저작권이 있는 모든 영상은 강의 교육 목적으로 쓰면 좀 용인이 되지만 일단은 1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끝까지 듣고 싶은데 55초를 잘랐다는 것을 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초를 못 넘기가 가수들 노래도 홍보해 준 데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알고 있던 뒤에 강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 60세만 들어도 되죠. 내가 70세라서 내가 끝까지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이에요. 아직 정말 젊고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또 70세도 할 일이 너무 많다면 이렇게 마이크 들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100세 인생 100세 시작입니다. 제가 아까 그때 이 노래를 듣는 순간에 정말 가슴이 띵해오고 답답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까지 올라가기는 잘 올라가는데 미래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이나 한번 써볼까 하고 뭐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봤더니 맨 업무일지가 뭐 지시한 것만 써놨지 아무 이상한 거 없어. 그래서 이거 참 바보같이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러면서 날마다 답답하니까 막걸리를 먹게 돼. 내가 술 좋아하다 보니까 날마다 막걸리 먹고 그냥 막걸리 독에서 한 2년 동안 빠져 있었어요. 이렇게 푹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빠져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상해. 우울증까지 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헤매고 있었는데 2년 반 되던 2015년 또 6월 7월 1일 날이었어요. 7월 1일 날 이런 행운이 매일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연금 생활 하시고 계시면 연금 생활 안 하신 분도 몇 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연금 생활 하신 분들 많이 있어서 연금 관계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퇴직, 명예퇴직 딱 신청하니 은가정공단에 설문이 왔어요. 첫 번째 올 때 일시불 탈랍니까? 연금 탈랍니까? 두 번째는 어느 통장으로 탈랍니까? 세 번째는 연금지 벌랍니까? 안 벌랍니까? 이거 1,000원씩을 12,000원 1,000원씩. 그래서 나는 다른 걸 몰라도 3년 빨리 명퇴하니까 야 퇴직한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 좀 정보 좀 얻어야 되겠다 하고 동글을 쳐서 연금지가 쭉 5년 반 동안 오고 있었는데 이게 자매지로 이메일로 쏟아져 와요. 아 이것을 그 다른 때나 분명히 보기에는 본 기억이 안 돼. 어떤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오니까 눈에 확 들어오네. 25일 약속 좋긴 좋죠. 우리 좀 25일만 되면 기분 좋습니다. 공국날이라고 해서.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눈에 들어왔어. 이게 듣더라고요. 아 그때 망해 뒤통수 하나 딱 맞은 것 같아요. 야 5년 동안 정보 얻으려고 이거를 봤는데 바보처럼 매일 또 막걸리만 먹고 돌아다녔구나. 아 이제 뭐 녹슬어서 2년 반 동안 완전히 그래서 꼭 해야지라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뭐 좀 자세히 보라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자세히 한번 이렇게 봐볼까 딱 봤더니 일기더라고요. 본데에서 일기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처음 생겼어요. 이게 빨리 생겼으면 저도 더 명강사가 됐을란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때라도 다행입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술값이 아까 그때 25만 원이었거든요. 술값이 아까서 안 가려고 이제 포기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한 분 딱 와서 그래요. 이 인간이 날마다 술 먹고 이제 이거 뭐 우울증이 와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집사람 옆에 싹 와. 근데 이제 서재방 뒤에서 싹 지나가면서 내가 이 메일을 훔쳐봤더라고. 아니 당신 뭐 어디 뭐 그런 데서 고 있던데 가고 싶지 않냐고 그래서 야 가고는 싶은데 지금 설득이 맞아서 그냥 도저히 안 되겠어. 거기 가면 뭐 시범 발표도 하라고 말하는데 내가 준비 하나도 안 돼서 안 되겠어. 나 안 갈래. 그 돈 있으면 막걸리 먹으려 그랬어요. 그 다음날 와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간다니까 무슨 소리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 그랬어.
그랬더니 요즘 소중한 세 가지 금을 혹시 아시냐고. 그래서 야 지금 황금 소금이잖아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것은 옛날 구닥다르고 21세기 새로운 사모님 버전 세 가지 금 아냐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지금 현금 입금이랍니다. 지금 현금 25만 원 입금을 건대다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빼주라 하도 몰다고 할 수 없이 갔죠. 가서 이렇게 그 교실 한때 32명이었는데 이렇게 한쪽 빗돌이 저기 앉아서 와서 보니까 진짜 아주 나는 진짜 이건 게임이 안 되는데 강사들 하는 거 보니까 하면은 되겠더라고요. 아 내가 야 한번 해보자. 그 생각을 그때 그냥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내가 꿈을 찾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보입니까? 드림이스 노 헤어로 보니까 나우 헤어로 보입니까? 여러분 보는 눈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틀릴 것 같아요. 나는 그런데 오기 전에 제 인생의 꿈을 공무원 생활에 이렇게까지 잘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날마다 술독에 빠질 정도로 이렇게 미리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너 꿈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아 여기가 바로 내 꿈이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부지런히 머리가 왔다 갔다 해요. 아 부지런히 설계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공직 경험하면서 선거 정당제도 정치관계법 그런 것은 내가 쭉 끼고 있고 또 광주대학교에서 선거 정당제도 강의했고 아 이거 가지고 내가 제 인생 살면서 연금생활 때니까 강의도 하면서 또 아름다운 선거 가치 전파해서 행복대학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나는 명강사의 가치로 무장만 하면 되겠네. 그때부터 설계를 많이 머릿속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면서 내가 꿈을 설계했는데 그때 제목을 마이 라이프 매니페스토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매니페스토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선거에서 쓰고 있거든요. 1920년대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했어요. 그게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200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18년 정도 돼서 여러분들의 영어는 어느 정도 정착됐습니다. 매니페스토 영어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실현 가능한 정책. 정치인들이 그 옛날에는 비례공짜 공장 내놓고 말만 뻔뻔 내놓으니까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놔라. 실현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 시작과 끝도 있어야 되겠고 또 내용이 실현 가능하게 디테일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는 추진력이 그런 것을 섞어서 내 인생에 적용하는 매니페스토를 작성해서 보면은 그러고 계속 그래 한번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게 서식이 있으면 서식이 노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다 요즘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버킷리스트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꿈 리스트 만들면 돼요. 버킷리스트라고 써도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100세까지 하고 싶은 리스트 쭉 정리해보세요. 하나하나를 우선순위 정해놓고 이건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고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짜서 그런 거 하다 보면 또 공부하려면 돈도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예산까지 소유해서 딱 정리해가지고 하나씩 어떻게 하면 된다? 실행에 옮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미리 설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어제와 오늘과 앞으로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도 부지런히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강사들은 콘텐츠가 중요하잖아요. 건국대학교 박준희 교수님이 그때 우리 주임 교수를 있었는데 그분이 콘텐츠 개발 전문과정을 하면서 3년을 시키더라고요. 갔는데 공부를 많이 시켜요. 책을 날마다 일주일마다 몇 권씩 읽고 와서 A4 용지 2장짜리 3장짜리에서 5분씩 발표를 해야 돼. PT는 안 맞는데 그때 내가 읽어본 책이 하나가 After 10 Years라는 책을 하나 읽어봤어요. 이것은 캘리포니아의 CEO 출신이 쓴 책입니다. 그레이드 S A라는 분이요. 그분은 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성공담을 그대로 카드식으로 만들어서요. 또 멘티들한테 전달해서 애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 그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2004년도에 썼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 2014년도에는 또 파워 오브 액션 실행의 힘이라는 책이 나왔어. 그래서 저것은 내가 사서 보고 이것은 도서관 가서 확인해봤더니 또 갖고 아까 꿈 리스트만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내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나는 지금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5년에 나는 그때 가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기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책 카드를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내가 꿈을 설계했다 했잖아요. 그것을 이루는 방정식 이 안에 카드가 들었더라고. 하나 깜짝 놀랐어요. 이 카드인데요.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놓는답니다. 여러분 꿈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꿈만 꾸지 마시고 실제 실행에 옮겨 날짜를 한번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뭐가 됩니까? 그걸 목표가 된답니다. 그 목표를 실천하려니까 좀 잘게 나눠서 디테일하게 나눠서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플랜이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플랜을 하나씩 실행해 보면 목표가 달성되는 꿈이 방정식이래요. 아마 우리가 공직생활할 때 기획부서에 있는 분들 특히 어디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연초 계획, 매 공직 심사부터 다 했어요. 나무 꿈 설계 다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꿈 설계 여러분들 다 해서 지금 이렇게 선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미래의 엘레징한 100세 시대 시니어 삶을 여러분 자신의 꿈을 설계해서 한번 이렇게 실행해 옮겨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우고 꿈을 세워서 그것을 하나씩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뭐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이동안에 막 하루아침에 쓰라면 쓸 수 없어요. 매년 한 7, 8년 되니까 이 수없이 이런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내가 건대 학과한테 이때 아이 진짜 나 지금 와도 창피해 죽겠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할 수 없이 창피한 모습을 갖고 왔어. 아니 수료식 날 양봉이과 그리고 9월 4일 날이요. 9월 4일인데 이렇게 좀 입고 아까 하니까 창피해 죽겠어요. 보면 근데 이때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놓고 머릿속에는 아까 그런 생각들이 돌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공직같이 교수형 따갖고 이제 강의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또 후배들한테 강의하러 다니고 쭉 이렇게 또 청년 강의하고 군부대 인구 강의도 하고 계속 다녔어요. LA징 3기 가치 공유 과정이 2019년 10월 11일 날 이때 개강식을 했어요. 이게 3기인데 그해 그 2018년 때 우리가 연구관리하고 MOU를 했습니다. KPO 명강사 협회하고 강사 봉사활동을 하자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 지부장한테 우리가 LAG 같이 공유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넣어가지고 시범 운영하고 오케이 해가지고 막 그때는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30명 40명 금방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기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20년 넘으니까 코로나 와가지고 이제 1년에 계속 코로나 피해서 한 번씩 해서 명맥은 유지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이렇게 쭉 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몇 기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7기. 그러니까 이게 8기가 됐으면 좋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 생각을 못했는지 좀 서울시하고 거기서 뭐 조인이 안 됐는지 이것도 이제 이번에는 뭐 혹시 안 하더라도 가을에 뭐 계획 세워서 할 때 8기로 합시다 라고 8기로 해서 나간다면은 이 제목이 우리 KP에서 만들어서 처음 시작해갖고 쭉 100기까지 나간다면 얼마나 역사성이 있고 또 그때 100기 때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또 자긍심이 있겠어요. 야 이건 LEDing 가치가 있는 KPO에서 100기를 했네 100기를 했네 어마어마한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혹시 집행부 계시니까 이 공유 과정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시범으로 생각하고 가을에 하면은 8기 넣어갖고 나가면은 내년에 9기, 10기 계속 나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그때 그 서덕구 회장한테 이야기했더니 맨 처음에 없었다가 7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혹시 해보 7기로 바꿀 수 있어 8기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안 되면은 가을에 할 때는 바꾸시면은 뭐 역사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또 의회를 강의하러 많이 하고 체육회 같은 데 다니면서 이런 것을 쭉 전부 그때부터 열심히 내가 준비해서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 여기가 볼게 16년 18기 양성 과정을 작년 가을에 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올 가을에 19기를 합니다. 10월 6일부터 금요일 날 7주간 합니다. 물론 뭐 수강료는 한 40만 원이나 뭐 그 정도 될 겁니다만은 일단 이제 우리 명예회장님이 팀장을 맡아서 우리 요강을 만들 건데 요강 초안을 만들어 놨지만 아직 공개는 않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있는 분들 우리 명예회장님이나 우리 스태프들한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 과정을 쭉 했는데 이 양성 과정 아까 나 1기였잖아요. 12기에서 건대서 끝났어요. 12기에서 끝나고 이제 못하게 될 정했는데 우리 KPO가 딱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13기를 우리가 이 바통 이어받아서 18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준비 안 해놨다면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미리 돼갖고 있어가지고 연결해서 18기까지 지금 나왔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양성 과정에 매년 한 번씩은 할 거니까 쭉 같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 KPO 발전과 함께 그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의회에 다닌 것은 뭐 이게 금년 또 봄에 이제 의회를 받고 엊그저께 한국 문화사학회 서울 문화사학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선거 직전에 나한테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한국 선거사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와 이거 머리가 아프더라고. 학회잖아요. 박사들 다 모이는데 고민스러운데 주문을 받고 안 할 수도 없고 선거 전문가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빡세 공부를 했죠. 했는데 딱 20쪽에서 이쪽 저쪽으로 논문을 한 편 내주고 초록 한 장을 내주고 해고에다 내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와요. 와 원고료는 따로 주기는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화사학회에서 강의를 최근에 5월 16일 날 5일 날 거기 가서 강의를 했죠. 4월 10일 선거 끝난 것까지 해서 한국 선거다. 그렇게 강의를 하고 했는데 이번 5월 10일이 5월 달이네요.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에 최초로 우리 민주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대한국회의원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5월 10일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날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날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선물 한 장, 두 장이 나와요. 날을 5월 10일 눈치 빠른 사람 뭐 얼른 딱 핸드폰 치면 뭔 날이라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런 날이었더라고요. 유권자의 날. 유권자의 날. 5월 10일 이제 선거 관련돼서 2012년도에 만들어서 13회예요. 그런데 2월 달에 나한테 중앙 홍보국에 전화 왔어요. 내가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선거 관련 강의를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내가 그 협회 그 사무총회 가서 홍보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 공적을 보니까 표창 주기만 하다가 표창을 하나 주더라고요. 5월 10일에 그래서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내가 강사 활동 열심히 하면서 또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표창도 나오고 장관이지만 이런 표창도 받게 되더라고요. 나 이게 보람되고 좀 엘리지한 삶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자랑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잠깐 했습니다. 이렇게 쭉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백세 시대에 살아가는 나의 좌우명 이것을 좀 소개를 좀 드릴까. 여러분 좌우명의 유래를 좀 살펴봤어요. 좌우명은 두 가지 유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소환 시대에 채원이 있었던 좌우명이란 어원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제나라 한국의 사당에 있는 만측복이라는 그런 묘한 속독에 유래됐단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 기감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 좀 하겠습니다. 소환 시대에 채원이 있었던 좌우명은 자기의 자석의 자리의 우측에다가 동판을 새겨서 동판에다가 백자를 새겼답니다. 오자성어로 20단 그 중에서 4단만 제가 기감이 돼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무도인 지단이랍니다. 나무 단점을 좀 헐뜯지 말란 말입니다. 뒷담화 하지 말아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무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는 이 앞에서 있을 때는 좀 잘못하면 충고도 해줄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뒷담화 아니죠? 뒷담화 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설기장이라고 나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인 신물염이라네요. 남한테 혜택을 도움을 받았어요. 절대 잊어보지 말랍니다. 배운 망당한 소리 듣지 말라는 게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정말로 어릴 때 어렵게 자랐어요. 자라면서 도움을 정말 은사님한테도 받기도 하고 많이 받았어요. 막상 자기가 성공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은사님이 하늘나라고 안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 어떻게 할까요? 밑을 내려보면 돼요. 밑에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받은 만큼 베풀어나가는 막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도 쭉 싹다 나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전합니다. 나는 수시 신물만은 자기가 도와준 것은 절대 잊어버려라. 빨리 안 잊어버리면 문제가 있더라고. 왜냐면 내가 저 친구한테 도와줬어 그러고 저 친구는 어떤 게 안 가보냐 이러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도와준 것이 아니죠. 내가 너 도와줬는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할래? 그 소리 아닙니까? 그 안동민만 못하죠. 그래서 도와준 것은 빨리 잊어버려라. 기감이 돼서요. 이걸 또 휴시가 된다고 해서 후관 시대에 채원이 있었던 이것이 옆에 있는 이 한국의 사당에 있는 술독, 만축보이는 술독을 한번 소개를 할게요. 공자님이 항공의 사당을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아마 기감 들어 가가지고 거기 항공 사당 관리인한테 저게 무슨 술독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술독은 항공이 왕으로 있으면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자기 좌측에 놔두고 우측에 놔두고 경기를 삼고 하는 술독입니다. 그런데 이 술독은 맨 처음에는
처음 교회 있을 때는 허측기 삐딱하게 있답니다. 그런데 술을 딱 부숴요. 반절주 가면 딱 중, 즉 정이랍니다. 많이 있습니다. 더 부숴요. 넘치네. 엎어져고 싹 날아갑니다. 그래서 왕은 잘못 극자에 있던 국이 있던 모두를 포용해서 종용인도 있고 나라를 경영해라는 데서 기감을 갖고 했다는데 우리가 살아나는데 그것이 필요하더라고요. 특히 제 인생 살아갈 때는 이제 좀 우리가 욕심 버려야 할 때 아닙니까?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감들에서 좀 가져왔고요. 제가 말하는 이제 LAG는 삶을 위한 좌우명 이걸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남곡 이명희 박사님 여러분들한테 큰 선물 주고 하셨죠.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남곡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 박사님 여기 좀 인사 좀 시키고 박수 좀 보내라 했더니 갔어요. 아까 제자들하고. 그러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인사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까 13기 우리 엘레진 같이 3기 때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왔어요. 저기 서울 연극영화관이요. 와서 수강생으로 왔어요. 와서 듣고 그 수강생 전부한테 전부 좌우명이라든가 덕담이라든가 또 가훈이 있으면 써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강의하면서 막 이런 했던 이야기들 모아갖고 이 내자로 표현해서 한번 그때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금서동이라고 써왔더라고요. 그때 나도 처음이라서 이 장명할 때 이 적자도 틀리게 써갖고 우리 또 명예회장이 또 그 고쳐주기까 해서 그 말이 아닌데 그렇게 내가 지금 오늘 이병희 박사님한테 내 좌우명을 써달라고 갖고 왔으니까 오늘 다듬어서 써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써서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1월달에 제가 이제 우리 단체 쭉 사무총장 맡다가 회장을 맡았어요. 회장 맡았는데 우리 회원 한 분이 노원 김두순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한각 자력 지금 아주 작가예요. 초대 작가인데 이분이 나한테 기념으로 파주겠다 해서 요걸 줬더니 이렇게 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서재방 양옆에 딱 항상 지켜서 항상 오늘 또 나오면서 언제 나가는지 항상 지켜보고 읽어보고 마음속에 다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앞으로 100세 들어가면서 LAG가 사면 이렇게 살겠다 하고 하는데 여러분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보고 여러분도 친화선책하고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철학을 정리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100세 시대를 들어가는데 밑거름으로 삼으시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합니다. 저 무슨 내용으로. 뜻이죠? 예? 지금 여기 거기 지금 무슨 뜻이죠? 제가 뜻이? 네, 여기 설명하려고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설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유하려고. 예. LA를 사면 나의 좌우명이 적금소동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상상으로 그러는 건데 저기 백두신탄 천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계마공원이라고 생각해요. 계마공원에 이런 길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길이고 여러분도 저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좀 연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적금소동한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길을 내놓고 한 토막토막 가다 보면 저기 백두산 천지 여러분들 100세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명을 할 때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그림을 연상시키면서 적은 아까 그 학에서 만축복에서도 저도 가져왔는데요. 적정하고 중용의식을 지키고 살아야겠다. 옛날에 재직할 때는요. 사실 저 승진하려니까 승진 짜게 일까지 가려면은 동료들하고 참 정말 퍼피세지게 싸우기도 하고 정말 욕심 많이 부렸어요. 뭐 표창 나오면 서로 받아가려고 하고 또 좀 보너스 준다면 또 서로 많이 받으려고 했다고 그건 식소들이 있어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지금 욕심을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걸 다 이루려니까 힘들죠. 욕심이 조금 하면 금방 이루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적정하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제 마음속에 제 첫 키워드로 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살면서요. 좀 여러 가지 다 사람마다 단점이 있습니다. 나도 여러 가지 중에 이 세 가지를 금하고 살아야겠다고 삼금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연금, 금년, 금년해야 연금 오래 탄답니다. 금년 하면 우스갯소리 한번 하고 갈게요. 금년을 담배를 피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계시면 이제 저한테 오해하지 마십시오. 담배를 피우면 두 가지 중국이 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굿아이디가 나온다나요? 또 하나는 치매가 안 걸린다네요. 치매.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의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의사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저기 굿아이디가 나온다고 의사 선생님 담배 핀 사람한테 굿아이디가 맞습니까? 틀린 말이라고. 왜 틀립니까? 그랬더니 원래
계획서 세우려면 긴장을 해요. 사람이 긴장을 하면 바로 금단는 사람이 와요. 담배 피우는데 담배 안 피면 편대가 안 돌아가. 나도 옛날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편대 안 돌아가면 무조건 담배 피우고 그때는 책상 옆에 놔도 피면서 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담배 안 피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나오죠. 그 사람은 금단 현상이 와서 피고 와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틀린 말이네요. 근데 빨리 하늘나라로 간다고 그건 맞다고 합니다. 의사가. 예 맞을까요? 이것도 여기 선물 남았네. 예 맞을까요? 그 빨리 가니까 예? 치매 안 걸린. 네, 치매 왜 안 걸린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치매 걸리기 전에 돌아가셨죠. 와, 됐지 맞네. 근데 아까 하나 맞았죠? 네, 네, 됐습니다. 행운은 2개 있으면 안 되니까 네, 네, 다른 이렇게 해서 분한테 가까운 가까운 쪽으로 분. 드린다고 했는데 저기 네. 좀 가깝대요. 이 선생님. 이게 드리블라서 제일 가까운 데 이쪽이네. 만약에 이쪽에 앉아 있었으면 선생님 같을 건데 이쪽으로 와서 앉아보세요. 아니, 반갑습니다. 네. 아니 담배 피신 분들 치매 걸리기 전에 하늘을 안 가니까 담배 끊으시죠. 저도 담배를 진짜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반 다음에는 저는 성질이 좀 그게 같고요. 옛날에 하도 많이 내고 또 공무원 생활하면서 직원들한테도 하나만 또 하늘도 막 내고 그랬고 특히 가장 성질 급한 사람들 가장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집사람하고 가족들. 집에서 말 한 줄 하면 성질 나고 팍. 그치. 그럼 또 여성 우리 집사람은 금방 마음에 상처받아갖고 안 잊어버리잖아요. 야 그걸 이제 내가 그대로부터 정말 철저하게 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또 손자애들한테 옛날에 항상 해초를 들고 항상 건설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해요. 거의 더 효과가 있대요. 손자한테 하면 그렇다. 또 하나는 추입니다. 내가 아까 술독에 빠져서 술 때문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앞전에 작년에 강의하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술을 못 끊겠다. 이렇게 적어놓고도 나는 절주하겠다. 그 대신 앞으로 건강 이상으로 5년 내로 끊으려고 여러분들한테 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작년 8월 달에 제가 미국 덴버를 갔어요. 손자를 데리고. 덴버를 가가지고 혼자와 같이 노키산 저기 15,500피트더라고요. 피트로 아마 3,000에서 4,000 정도. 그 고지 꼭대기 가서 손자하고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여기까지 와서 너하고 약속을 하나 해야 되겠다. 손자는 그러려고 데리고 왔어요. 나는 술을 끊겠다. 너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3학년 되면은 내년까지는 너가 앞으로 뭘 해야 될 미래의 꿈을 찾아라.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가서 꿈을 향해 달리고 대학교를 그런 데로 가서 해라. 약속할래? 할아버지 술 먹고 항상 집에서 할아버지한테 옛날에 꾸중도 듣고 그랬으니까 좋다고 그러지. 또 저거 할머니는 항상 할아버지 술 안 먹는 게 최고였는데 그래서 좋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지금까지 안 먹었습니다. 네, 술을 이제 끊어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술을 끊어버리면 또 잡아도 옆에 친구들도 다 떨어져 버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는다지 않고 한 대 가둬놓고 한 잔 가둬놓고 이때 했다고 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사실 뭐 차관님 설명이 되자면 요새 장미란이가 되고 있습니다. 들었다 놨다. 장미란 차관님. 그래서 내가 들었다 놨다 하면 이 사람 맨 들었다 놨다 하면 장미란 차관님. 그래갖고 이제 끝날 때까지 들었다 놨다 그러고 딱 마치고 술 안 먹는다 소리 안 해요. 왜냐면 친구가 떨어졌어. 예,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래서 오늘 또 혹시 또 식사하면 들었다 놨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손자놈한테 가을에 와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찾았냐 그랬더니 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막 그것도 좀 잘하고 그래요. 근데 공대를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공대를 가면 구체적으로 공대는 막연해 뭘 할 건데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딱 소개하고 미국에 있는 저희 이모가 이거 코딩 같은 걸 잘해요. 물어봐갖고 코딩도 공부하고 이제 얘가 꿈을 찾았더라고요. 이거 너하고 하여튼 약속해서 나는 이제 얘한테 약속을 지켜야죠. 이제 술 끊는 거 이렇게 됐어요. 네, 여러분도 한번 또 이렇게 손자들하고 약속해가면서 엘레지간 삶을 살아보십시오. 밑에는 소입니다. 웃을 소. 웃으면 복이 온다합니다. 또 웃으면은 뭐가 좋냐면은 여러분들 뇌에는 좀 멍청한 데가 있답니다. 내가 화가 잔뜩 났어. 친구들이 옛날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어이 허허 웃어 넘겨버려. 그래 하프리 하라고. 근데 웃는 순간에 뇌는 엔돌핀, 다이도핀, NK세포, K세포가 막 나오면서 면역세포들이 나와서 몸속에 있는 병균들이라든가 노폐물, 암 같은 걸 신공해서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복도 오고 웃으면 건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 과정에서 암 치료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웃고 사십시오. 그래서 저도 잘 코미디언이 아니라서 잘 못 웃고 있는데 그래도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한 번이라도 웃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조금 그러겠다 좀 분해를 좀 돌려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100자 정도는 좀 썼으면 좋겠다. 하루에 1000자 정도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해 건강이 또 필요합니다. 육체 건강은 육체 건강이지만 그래서 소를 썼습니다. 동의입니다. 뭐님에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느라고 이건 정말 여러분들의 행복 여기 못 올 정도로 건강이 약한 사람 못 옵니다. 근데 건강히 와서 앞으로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백세에서 살아남도록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또 분해 회전도 시켜야 되니까 강사 활동한다고 오면서도 차 안에서 앉아서 완전 뭔 말을 할까라고 항상 분해 회전하면서 항상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L이면 3이 아닐까. 여러분도 이제 한번 앞으로 내가 100세 가면서 어떻게 해볼까? 우리 가족들하고 어떤 교훈이나 어떤 기감을 갖고 같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준비를 해 보십시오. 네. 저 이제 미래가 보이네요. 미래 있고. 아까 제 인생 꿈 설계에서 강사 활동 열심히 하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좌우명까지 가지고 함께 가족들도 같이 이렇게 또 이 좌우명 때문에 우리 손자도 좀 목표를 찾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가려면은 빨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는 못 가잖아요. 함께 해야 멀리 간다는 거죠. 나는 이제 강사니까 회피가 여러분 또 각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체 모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단체들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함께 나간다면 멀리 100세 시대를 같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두 가지 꿈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아까 테니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저께도 테니스 치고 왔어요. 오전에 2시간 동안. 100세까지 내가 마켓 들어가야겠다고 딱 목표를 세웠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90세에 내가 마케트를 올지도 모르지만 열심히. 또 하나 오늘은 여기 감식이 짧아서 마이크 없습니다. 이렇게 오른손 이손에나 왼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다른 날은 항상 나는 왼손에 마이크 들고 이렇게 마이크 들고 100세까지. 그럼 얼마나 엘레강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의 꿈을 딱 오늘 리스트 만들고 정리해서 딱 설계해서 실행 단계 가보십시오. 예. 여러분 꿈을 꿀 수 있다면 꿈은 이루어진다니까. 이 세상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지가 있다는데 혹시 거짓 맞힌 분 있으면 여기 소문 있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지. 네? 돼지. 돼지. 네? 돼지. 돼지. 와, 또 이거 돼지. 말은 좀 되네요. 쥐까지 들어가고. 하면 되지. 아이고,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그건 아니고 좀 이따 또 퀴즈 한번 더 내볼게요. 미키 마우스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1928년생입니다. 지금 96세예요. 송혜 선생님 이제 애석하게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송혜 선생님 27년생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지도 미키 마우스랍니다. 이 미키 마우스를 도안한 월트 디즈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꿈을 꿀 수 있다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미키 마우스를 보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걸 도안해놨고 이 꿈을 가지고 디즈니랜드 만들고 월트 그룹 만들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는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 되면 한다는 땅집에 힘주는 거 없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 이런 소극적인 생각하지 마습니다. You can do it.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설계에서 100세 시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조건 하나 그랬죠. 실행의 힘입니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는 것은 힘이 될 수 있지 힘은 아닙니다. 아는 것을 실행에 옮겨야 힘이 됩니다. 아는 거 집에다가 담고 평생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일부터 뭔가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도 여가 계시죠? 나는 여가 있는데 노년 100장수노인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 위에는 지금 김영석 교수님 104세시에요. 만 나이로 해서요. 1920년생이거든요. 그때까지 지금도 올해도 마이크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쓰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100세 고지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 이 계획 세워서 따곡따곡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이 가족, 주변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연히 여러분들한테 어떤 행운이 많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행운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강사 준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라고 100만 원 준다고 하기도 못 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에게 행운이 항상 머문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마지막 전하면서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